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의준입니다. 지난주 한 주간 전 세계 주식 시장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때문에 미국 시장이 나스닥은 이미 조정 국면에 들어갔고요. 조정 국면이라는 건 고점 대비 20% 이상 빠졌을 때를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나스닥은 들어갔고요. 벌써 5% 이상 주식 폭락이 하루 만에 발생하면서 그 코로나 이후에 최대 폭락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정도 되면 트럼프도 좀 쫄만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트럼프는 전혀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계 경제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로 인한 지정학적 문제로 인한 지뢰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그 부분 저희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무장관은요, 러스틱 상무장관이죠. 트럼프 발표는 농담 아니었다, 상호관세 연기 없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주말 사이에요. 왜 그러냐? 주식이 이렇게 폭락하고, 사실 미국 사람들도 다 압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을 가지고 자신의 업적을 평가하는 사람이란 걸 미국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주식이 떨어지니까 이건 트럼프라도 못 버틴다, 이 상하근세 연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계속 나왔거든요. 빌 에크먼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도 트럼프가 이번에는 며칠 양보할 거다, 그리고 협상을 할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상무장관이 그런 거 아니라고 쐐기를 박는 겁니다. 상무장관은요, 미국에서 6일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요, 상호관세 시행 연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연기는 없다, 며칠 또는 몇 주간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것은 분명하다고 답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건 며칠 또는 몇 주간 유지될 것이다 라는 말도 상당히 우리가 주의 기울여 봐야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상한을 쳐놓고 협상을 해서 낮춰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아직 협상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일단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대통령에는 모두를 흑자를 보고 우리는 적자를 보는 글로벌 무역을 끝내야 할 필요가 있다, 세계가 꼭 우리를 갈취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러트니 장관은요, 지금까지 50개국 이상의 대통령과 접촉을 시도했다는 건 이 나라들이 우리를 속여왔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요, 이제 그 일을 끝낼 때가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 59개국이 이제 백악관이나 USTR이 개별적으로 협상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USTR이 하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내놓은 보고서 내용에 나온 그 자신들이 불공정하다고 찍었던 부분을 하나하나 압박해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며칠 혹은 몇 주간 계속된다는 건 그거를 빨리 풀어라, 빨리 풀수록 우리가 관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무역 거래가 전혀 없는 남극 인근의 허드, 맥도널드 제도 등 무인도까지 관세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한 질문은요, 사실 펭귄만 사는 무인도 제도도 관세 대상에 포함되고, 이거는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만 충분히 조롱당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러스틱 장관은 해당 국가들을 목록에서 빼면 미국을 대상으로 한 기본적인 차익 거래를 시도하는 국가들이 그 나라를 우회해 제품을 팔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펭귄만 사는 곳이라고 할지라도요, 이제 미국에 다시 수출하고 관세 없이 하기 위해서 거기다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막아버리려고 하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분명해집니다. 여기서 자신들이 이제 우회 거래까지 막아가겠다, 특히 중국의 우회 거래를 막아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론 간단한 공식에 의해 관세가 매겨졌다고 하지만 동남아 국가들의 관세 폭탄이 들어갔잖아요. 그거는 동남아를 통한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거를 명확히 한 겁니다. 여러 공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공식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건 우회 수출을 막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무역 재편이 단기적으로 중국 이익이 될 거다라는 질문에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세계가 미국의 상품을 팔고 있다는 것이고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불공정한 구조를 고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수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중간선거 완전히 우리가 진다, 이런 미국 내에서도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비판을 그 러스틱 장관이 중국을 들어 하는 겁니다. 이걸 중국을 도와주는 거 아니다, 전 세계에서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나라는 미국뿐이고 우리가 먼저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걸 러스틱 장관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이 사실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굉장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려고 했나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견제를 하고 싶은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미 의회가요, 상원인데요, 트럼프 관세 남용 제한 무역 공토법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미 상원에서요, 의회 승인 후 대통령 관세 부과가 가능토록 하는 법안인데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의회나 이런 것도 완전히 패스해서 관세같이 중요한 정책을 그냥 대통령 행정명령 하나로 그냥 쭉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아마 한국 같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무리 올리고자 해도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할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은 대통령에게 그런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미 상원 의원인 척 그레이슬리, 공화당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켄트웰, 민주당이요, 이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제한하는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름은 무역검토법이라는 건데요. 이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부과하는 새로운 관세는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60일 뒤에 자동 종료되고, 의회는 언제든지 불승인 결의로 해당 관세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약간 우리 계엄령 푸는 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의회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의회가 그냥 의결해서 바로 풀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랑도 관세 전쟁을 하고 하니까 반발이 공화당 내에서 나름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 팀 케인 상원 의원이 발의한 대캐나다 관세 철폐 법안에는요, 공화당 의원 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요. 랜드폴 상원 의원은 관세가 정치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존 케네디 상원 의원은 단기 충격을 우려하면서요, 우리는 그 영향력을 아직 모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언제 어느 정도까지 나아갈지 모른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움직일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주식 시장이 그렇게 빠졌는데도 플로리다의 자기 사저죠, 내려가서 골프를 치고 하는 모습이 많이 보도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자기 SNS죠, 거기에 작전은 끝났고 환자는 회복 중이라고 했습니다. 충격이 갔으니까 당연히 아픈데 이제는 회복되고 이게 끝나면 훨씬 더 나은 경제를 가질 거다라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미국이 더 나은 경제를 가질지, 아니면 대부분의 주류학자의 말대로 오히려 이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세계 경제를 파국으로 이끌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1기 때도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세계 경제가 파국으로 간다 그랬는데 1기 때 안 그랬거든요. 이게 사실은 모든 게 이제 경제 정책이나 경제 이론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충분히 좀 어느 정도 비난받을 만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요법이지만 미국은 급격한 군살 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도치나 이런 걸 통해서요, 과격하지만 정부의 과대 지출 같은 거를 그냥 싹둑싹둑 잘라내고 있고요.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 방만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1조 달러씩 몇 조 달러씩 되는 돈이 1년에 적자가 쌓이고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 정상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그냥 조금씩 단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아주 충격적인 요법을 쓰는 건데요.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저는 개인적으로요, 미국은 건강한 경제일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아주 다른 경제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파격이 있은 이후에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나는데요, 오히려 여기에 적응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빨리 움직이지 못하면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요, 미국에서 강제노동이 확인된 한국의 태평염전 소금 수입을 금지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조금 마음 아픈 소식이죠. 한국 같은 나라가 강제노동으로 인해서 수출이 안 된다는 건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국가적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 수준까지 왔는지 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요, 전남 신안군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에 대해 강제노동을 이유로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은요, CBP라고 하죠. 우리로 따지면 그냥 세관 같은 건데요, 관세청 같은 겁니다. 태평염전에서 신분증 압류, 이동 제한, 폭행, 협박 등 인권 침해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고 라고 했습니다. 이 확인됐다는 거는요, 미국이 직접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고 우리 정부의 조치가 충분했는지 미흡했는지 여부를 따졌다는 건데요. 이 사실은 염전에서의 노예노동 얘기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그걸 왜 지금까지 이렇게 두고 있었는지, 미국에서 이런 제재를 받을 때까지 기다렸는지 전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다 보면 이게 지역 감정 문제나 아니면 지역 정치적인 이유로 해가지고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요. 저는 이건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 감정 문제도 아니고 지역 정치의 문제도 아닙니다. 인권의 문제인데 이걸 왜 이렇게 두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미국 세관국 국경보호국은요, 한국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소금 제품에 대해 인도 보류 명령을 발동하고 미국 내 모든 항구에서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법에 근거하여 강제노동이나 계약노동으로 생산된 외국 제품의 수입을 차단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이런 강제노동으로 인해 가지고 수입이 금지된 대표적인 지역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입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은요, 위구르족, 그러니까 이 무슬림이고 독립을 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위구르족 수백만 명을 아예 수용소에 가둬 놓고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일 수밖에 없죠. 세관 국경보호국은요, 태평양전에서 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한 강제노동의 주요 지표들이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 제한이 있었고요, 신분증 압류, 협박, 사기, 신체적 폭력, 취약성 이용, 열악한 생활 및 근무 환경, 부채에 의한 구속, 임금 보류, 과다한 초과 근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주요 지표들이 다수 확인됐다는 것 자체도 좀 믿기가 어려운데요. 사실 이 관련 보도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왜 이 부분이 시정되지 않았는지, 물론 시정됐다는 얘기는 많은데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간 게 아닌지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한번 파봐야 합니다. 한국은요, 이번 조치로 중국, 소말리아, 짐바브웨 등과 함께 강제노동을 이유로 미국 수입 제한 국가 대상 목록에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요, 서구의 인권 주장이 어떤 국가에 대한 압박이나 특히 뭐 중국에 대한 정략적 판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근데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인권에 대한 축적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정치적 압박용으로만 쓰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로 좀 진지한 면이 있습니다. 인권에 대해서요. 제가 뭐 그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1800년대 후반에 노예를 해방시킵니다. 미국은 전쟁을 통해서 해방했지만 영국은요, 전쟁이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노예를 모두 사들여서 해방시키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때 썼던 게요, 영국 예산의 3분의 1을 썼고요. 그 3분의 1을 갚는데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그 돈을 다 갚았거든요. 그만큼 그 영국이나 이 미국에서 흐르는 가치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잘 타협이 잘 안 됩니다. 우리도 잘 설명을 해야겠지만 그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왜 이걸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물론 동맹이고 우리가 이거 사실은 이 좀 오해가 있다라고 해서 다 뭐 순간적으로 나갈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미 세관 국경 보호국에서 한다는 건요, 한국의 인권 문제, 특히 지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카르텔에 의한 인권 침해, 그리고 뭐 지적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신중하고 그리고 아프게 받아들여서 개선하려고 정말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